여름철 운동 후 흐르는 땀, 긴장했을 때 손바닥에 맺히는 땀, 그리고 겨드랑이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 모두 같은 땀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는 땀을 싫어하면서도 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땀을 흘리지 못하면 체온 조절이 안 돼 목숨이 위험해지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몸에는 체온 조절과는 전혀 상관없는 땀샘도 존재합니다. 더 놀라운 건 바로 그 쓸모없어 보이는 땀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를 안겨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두 가지 땀샘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같은 땀인데 왜 냄새가 다르고 왜 나오는 상황이 다른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우리 몸에는 약 200만 400만 개의 에크린 땀샘이 존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바닥, 발바닥, 이마 등 거의 모든 피부에 분포되어 있죠. 이 에크린 땀샘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땀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입니다. 여름날 더울 때, 운동할 때,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줄줄 흐르는 땀이 바로 에크린 땀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분을 분석해보면 99%가 물이고 나머지 1%는 소금 염분, 요소, 암모니아 같은 노폐물입니다. 거의 물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특징은 무색, 무취라는 점입니다. 갓 나온 에크린 땀은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피부 표면의 세균과 만나 약간의 냄새가 날 수 있지만 그것도 미미한 수준이죠. 에크린 땀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체온 조절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36.5도 정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체온이 올라가면 에크린 땀샘이 즉시 작동합니다. 땀이 피부 표면에서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가는 원리로 체온을 낮추는 거죠. 만약 이 시스템이 고장나면 열사병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체온 조절이 목적이라면 왜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도 땀이 날까요? 특히 손바닥이나 겨드랑이에서 말이죠. 사실 그건 에크린 땀샘만의 땀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두 번째 땀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에크린 땀이 냄새가 안 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분이 단순하기 때문이죠. 99% 물에 약간의 염분과 노폐물. 이 정도로는 세균들이 딱히 좋아할 만한 먹이가 없습니다. 피부 표면에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분해하면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에크린 땀은 워낙 묽고 영양가가 없어서 세균이 분해해봤자 특별한 냄새가 거의 안 나는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운동 후 오랜 시간 땀을 방치하면 약간의 시큼한 냄새가 날 수 있죠. 이건 에크린 땀 자체보다는 피부에 남아있던 피지, 각질, 세균 등이 섞이면서 나는 냄새입니다. 하지만 샤워만 하면 금방 사라지는 수준입니다. 반면 겨드랑이 냄새는 다릅니다. 아무리 씻어도 계속 나고 옷에 배기도 하죠. 여기서부터는 에크린 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냄새의 주범이 등장할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크린 땀샘은 우리 조상들의 생존에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사냥할 때 말이죠.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달리기 속도가 느립니다. 하지만 지구력에서는 압도적입니다. 사자나 치타는 빠르지만 금방 지치죠. 반면 인간은 천천히 하지만 오래 뛸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에크린 땀샘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냥감을 몇 시간씩 쫓아다녔습니다. 동물들이 더위에 지쳐 쓰러질 때까지 말이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에크린 땀샘 덕분에 체온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신에 고르게 분포된 땀샘, 털이 거의 없는 피부, 효율적인 증발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인류를 지구력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에크린 땀샘은 인류가 먹이 사슬의 정점에 오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존에 이렇게 중요한 에크린 땀샘 외에 왜 굳이 또 다른 땀샘이 필요했을까요? 그것도 냄새나고 불편하기만 한 땀샘이요. 아포크린 땀샘은 에크린과 달리 전신에 분포하지 않습니다. 주로 겨드랑이, 사타구니, 유두 주변, 귀, 배꼽 주변 같은 특정 부위에만 집중되어 있죠. 왜 하필 이런 곳들일까요? 이 땀샘들은 사춘기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뛰어놀아도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거의 안 나죠. 하지만 사춘기를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호르몬의 영향으로 아포크린 땀샘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아포크린 땀의 성분은 에크린과 완전히 다릅니다. 물은 기본이고 단백질, 지방, 페로몬 같은 유기물질이 잔뜩 섞여 있습니다. 색깔도 약간 뿌옇거나 노르스름할 수 있죠. 진득하고 끈적한 느낌도 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아포크린 땀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더울 때보다는 감정적 상황에서 더 많이 분비됩니다. 긴장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흥분할 때, 성적으로 자극받을 때 체온 조절과는 전혀 상관없는 순간들이죠. 그렇다면 이 땀샘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왜 우리 몸은 이런 골칫덩어리를 만들어낸 걸까요? 아포크린 땀 자체도 처음엔 무취입니다. 놀랍죠? 문제는 이 땀이 피부 표면에 나온 이후에 벌어집니다. 피부에는 코리네박테리움 corynebacterium 같은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아포크린 땀이 나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세균들이 아포크린 땀 속의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분해 과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휘발성 지방산과 암모니아 같은 물질들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암내, 곁땀 냄새라고 부르는 그 냄새의 정체입니다. 겨드랑이가 특히 심한 이유는 첫째, 아포크린 땀샘이 밀집되어 있고 둘째, 밀폐되고 따뜻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으며 셋째, 털이 있어서 땀이 증발하지 않고 오래 머물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냄새 제조 환경인 셈이죠. 흥미로운 건 사람마다 냄새의 강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 후에도 거의 냄새가 안 나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긴장해도 냄새가 나죠. 이건 유전자, 식습관, 위생습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체온 조절에도 도움 안 되고 냄새만 나는 아포크린 땀샘, 진화 과정에서 사라졌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몸에 남아있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은 아포크린 땀샘이 본래 화학적 의사소통 수단이었다고 추정합니다. 동물들의 페로몬처럼 말이죠. 원시 시대에는 이 냄새를 통해 감정 상태, 성적 성숙도, 심지어 유전적 적합성까지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채취를 통해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면역 체계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냄새를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아포크린 땀이 일종의 생물학적 신호등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기능이 거의 쓸모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사회생활에 방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데오도란트를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심한 경우 보톡스 시술까지 받습니다. 진화의 유산이 현대인의 골칫거리가 된 셈입니다. 같은 땀이지만 관리법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에크린 땀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운동 후 샤워만 잘해도 충분하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땀을 오래 방치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아포크린 땀은 다릅니다. 샤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균이 계속 존재하고 땀샘도 계속 분비하기 때문이죠.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겨드랑이 털을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털이 있으면 땀이 증발하지 않고 고여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거든요. 둘째, 항균 비누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냄새를 만드는 세균 자체를 줄이는 거죠. 셋째, 데오도란트나 안티퍼스피런트를 사용합니다. 데오도란트는 냄새를 차단하고 안티퍼스피런트는 땀 분비 자체를 줄입니다. 알루미늄 성분이 땀샘을 일시적으로 막는 원리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이런 것들이 결국 땀과 냄새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땀 냄새가 갑자기 심해졌다면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죠. 당뇨병 환자의 땀에서는 달콤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땀에도 당이 섞여 나오기 때문이죠. 간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면 암모니아 냄새가 강해집니다. 몸이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땀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갑상선 기능항 진증이 있으면 땀이 과도하게 많이 납니다. 신진대사가 빨라지면서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반대로 땀이 거의 안 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이나 피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야간 발한입니다.
자다가 땀을 뻘뻘 흘려서 잠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라면 감염, 호르몬 이상, 심지어 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더워서가 아니라 몸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땀은 우리 몸의 바로미터입니다. 냄새, 양, 나오는 시간대를 잘 관찰하면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없애서도 안 되죠. 에크린 땀은 생존에 필수적이고 아포크린 땀도 우리 몸의 일부니까요. 대신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필요할 때 샤워하고 적절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땀을 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땀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운동 후 땀은 노력의 증표이고 긴장할 때의 땀은 몸이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땀에도 종류가 있고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에크린 땀은 고마워하고 아포크린 땀은 잘 관리하면 됩니다. 결국 땀도 우리 몸이 수백만 년 진화해온 결과물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땀의 두 얼굴, 에크린과 아포크린을 만났습니다. 같은 땀이지만 성분도, 역할도, 관리법도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죠. 냄새나는 땀의 정체가 궁금했다면 이제 답을 찾으셨을 겁니다. 바로 아포크린 땀샘이었습니다.